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이유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혁신 기술이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기술혁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또 누구와 함께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기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낙규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아주 강한 우리 나라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런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생산기술연구원 대단히 중요한 출연 연구기관인데요. 제가 알기로 2020년 2월에 취임하시면서 이미 20년 동안 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니까요. 3분의 1을 같이 하셨는데 원장이 되시면서 계획과 목표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제가 취임할 당시가 공교롭게도 2월 24일인데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그런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바로 터지면서 동시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마스크 대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들 봤는데요. 제가 취임하고 딱 한 달이 딱 된 시점에서 또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갖고 있던 연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시설을 가지고 또 마스크를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긴급하게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부장에 대한 그런 우리 정책적인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산기술연구원이 그런 제조에 대한 어떤 산업 기술을 갖다가 다루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소부장 문제, 소재 부품 장비의 어떤 그런 국산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마련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시급한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관장이 보통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관의 어떤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조직은 또 어떻게 또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그냥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현안 사항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느라고 조금 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많은 일들이 있으셨군요. 취임하시자마자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또 하필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대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생기원에서 크게 공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취임한 지 한 달이 딱 된 상태에서 정말 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그 안쪽에 보면은 아주 얇은 필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멜트브로인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PP 소재를 녹여가지고 얇게 분사를 시켜서 물방울 같은 걸로 분사를 시켜서 얇은 필터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 없어가지고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일반 우리 재질 섬유 재질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필터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공급이 딸려가지고 사실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갖다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안산 소재에 보면 이제 섬유를 또 연구하는 어떤 그런 그 연구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멜트 브로운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마스크 용어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가, 파이로 설비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연구 설비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빠른 시간 내에 개조를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진짜 제 기억으로는 한 4개월 정도를 돌린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만 장 정도, 200만 장 이상을 갖다가 공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도 그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런 공공 사업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줬던, 그러니까 공급을 했던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2020년에 제 기억엔 마스크 대란도 있었지만 소위 소부장 사건이 크게 있었는데요. 생산기술연구원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4세대 기술혁신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산기술연구원에 많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 사례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우수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조금 그 이전에 말씀드릴 것이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런 마일스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30년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완전히 그러니까 G7에 도달하기 위한 차세대 생산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한국형 고속철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UHD 그 TV 시대를 만든다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산업의 어떤 그런 그 마일스톤이 될 만한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그 부품 소재에 관련된 일들을 공정 개발이랄지 새로운 어떤 그런 신기술 개발들을 쭉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무역 분쟁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문제가 사실은 터졌긴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그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해당 금지 품목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100대 핵심 품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소부장 문제를 터지고 나서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름은 이제 키텍이라고, K 열쇠 문은 여는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립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143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제 모은 기술은 다른 기술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소부장 핵심 부품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말하는 그런 기술, 핵심 기술, 차세대 핵심 기술, 그다음에 또 이제 과기부 쪽에서 말하는 이제 과기 혁신 기술 140개, 120개 정도, 뭐 이런 기술하고 한번 연계를 해봤어요.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이거는 바로 이게 우리가 소부장이랄지 대응하는데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뽑았고요.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최근의 것들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지금 곽강을 갖고 있는 어떤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달인가요? 그때 누리호라고 하는 우리 중형 발사체를 갖다가 쏘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우주 발사체의 추진체가 들어가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런 탱크인데, 그거를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3D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무게도 좀 줄이면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도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것도 반도체 공정에 보면 이제 구리 도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도금액의 두께가 이제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2마이크로 이하의 어떤 그런 그 균일도를 갖고 있는 그런 도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도금 기술, 그러니까 그는 거의 아마 세계에서 아마 저희가 그 1등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평탄도를 맞추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금액 기술이랄지 구리 도금액을 갖다가 개발했던 사례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요새 이제 또 새로운 기술로 이제 로봇이 이제 요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로서 이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산업계의 관점, 산업의 관점에서 좀 그 로봇을 갖다 개발하는 것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단순 반복적으로 조립을 하는 어떤 그런 조립의 그 로봇들, 그러면 이 손가락을 갖다가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들을 계속 들었다 올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작업 환경이랄지 사람의 어떤 그런 피로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근력을 갖다가 도와주는 근력의 그 로봇을 갖다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사례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최근에 기사만 보더라도 GS 칼텍스나 LIG 넥스원, 한국 남부발전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만큼 생기원의 기술력과 연구력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소 이렇게 대기업이 있으면은 중소 중견기업이 밑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완전 수직 계열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대중소가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동반 성장이라고 그러죠. 이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던 것이 바로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투게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갖다가 좀 그 기획을 해서 그 진행했던 것이 이제 아까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 중소기업들이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술 개발을 갖다가 그러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고투게더라고 해서 그러면 대기업이 예를 들면 연구비에 반을 내고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이 반을 내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GS 칼텍스하고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모비스하고도 그 해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중소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를 다 우리가 커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대중소 상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예. 저희가 또 다른 중요한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인데요. 이 탄소 중립하면 친환경 생산 기술 혁신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키텍 중에 이와 관련된 기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를 정말로 많이 배출하는 어떤 그런 업종이 주력인 어떤 그런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부분 우리가 또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갖다가 세웠죠. 그래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은 크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사용하는 산업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태양전지랄지 태양전지에 관련된 거, 풍력 뭐 이런 것들 이제 새로운 어떤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이제 해서 전기를 또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쪽에서는, 사이드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태양 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가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갖다가 개발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농기계랄지 건설기계들 이런 부분에서도 그 수소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들, 그다음에 태양 전지도 고효율의 어떤 그런 태양 전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주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쪽, 사용하는 쪽이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더욱더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쪽은 탄소 발생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중소중견기업이 이 산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 그러니까 사용하는 쪽에서는 보다 더 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좀 효율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어떤 그런 설비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 주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또는 자원을 좀 이렇게 재사용하는 자원 순환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자원 순환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 기업 파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에서 좀 산업군 쪽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활용을 많이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럼요. 또 최근에 제가 되게 관심이 갔던 이슈 중에 하나가 희소 금속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우즈벡이 MOU를 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자원 순환하고도 약간 탄소 중립의 자원 순환하고도 사실은 관련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원 순환의 개념을 이제 뛰어넘는 건데요. 그러니까 희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 말 그대로 희소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금속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불행하게도 이 희소금속에 관련된 자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소금속에는 이제 희토류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뭐 크롬, 이와 같은 코발트,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아주 정말로 소량의 어떤 그런 금속들이 필요한데, 이 희소금속들이 주로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의 시대가 왔는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도 다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모터에 관련된 것에도 희소금속들이 다 쓰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나지 않죠. 희소금속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우즈벡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나라는 기술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95% 정도 광물에서 채취하면은 순도가 이제 95% 정도뿐이 안 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반도체나 아니면은 전기차 이런 쪽에다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차세대 어떤 그런 산업에 사용하려면은 이제 99.9999%의 어떤 그런 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도를 높이는 우리 정령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된 그 소재를 갖다가 저희가 들여와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협력하기 위해서 우즈벡하고 그런 MOU를 갖다가 체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의 기술력과 우즈벡의 자원이 함께 조화롭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임기 동안에 이루시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은 지속 가능하게 지금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연 이제 하지만 이제 이대로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그대로 좀 더 우리가 좀 지능화된, 이게 제조업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산업으로,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어떤 그런 기여도가 있으려고 하면은 좀 더 제조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능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요.
제조 산업을 좀 더 디지털화하고 그걸 진흥화시켜 가지고 제조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 문제. 이게 제조 산업을 하는 실은 어떤 그런 분들은 탄소 중립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큰 화두고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견 기업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탄소 중립을 그럼 나는 그 대응을 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막막한 어떤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일들이 가장 시급한 어떤 그런 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이 좀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그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좀 해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큰 비중,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지금 계시는,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그 시청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 9988이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99%가 사실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기업에 88이라고 하는 것은 88%가 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9988이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그 제조 현장에서 그 일하시는 어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봐요. 저희는 그게 애국자라고, 저는 기업을 하시는 분은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지금 그런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 일하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시는 어떤 그런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일하고 계신 그런 열정과 그런 자부심, 이런 거는 좀 정말 놓지 않고 그런 자긍심을 좀 갖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언제든지 혹시라도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080-9988-114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크게 나와 있고요. 어려움이 진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80-9988-114 예, 기억해 두겠습니다. 안프리스 원장님의 행보에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처럼 글로벌 카이테크의 끊임없는 노력이 대한민국의 제조 혁신을 선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기 원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